당신도 이런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무너져버린 적. 한 주를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할 일을 적고 계획을 세우고 이번엔 정말 해보겠다고 다짐하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항상 이런 식일까? 혹시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나요? 집중력이 없어서?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은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신은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었으니까요. 노력했지만 어딘가에 자꾸 발이 묶이고 멈춰버린 거죠. 혹시 그렇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포기하게 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머릿속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항상 피곤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한눈 팔지 않고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완벽한 모습. 하지만 이건 현실의 내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죠. 문제는 그 비현실적인 나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해야 할 순간이 오면 진짜 내가 등장합니다. 진짜 나는 피곤하고 쉽게 산만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버겁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이 힘든 날도 있죠. 그러다 보니 계획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억지로 해보려 합니다. 밀어붙이고 참고 따라가 보려고 하죠. 하지만 몸과 마음은 점점 저항하게 됩니다. 무거운 기분이 밀려오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워온 계획 방식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 말이죠. 우리 뇌는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안심하죠. 그런데 종이에 공부하기라고만 써두면 뇌는 혼란을 느낍니다. 무슨 공부를? 얼마나? 어떻게? 명확하지 않으면 뇌는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피하려고 작동하는 게 바로 주의 분산, 즉 딴짓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게 되고 안 해도 되는 서랍을 정리하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죠. 계획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혼란을 피하려는 보호 반응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공부하기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 책 이쪽 읽기, 궁금한 점 1개 메모하기, 5분 쉬기. 지난 요약 복습하기 내용은 비슷하지만 뇌는 훨씬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시작, 진행, 마무리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이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겁나지 않습니다. 딱 한 발씩.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빡빡한 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무거운 일만 15개 써놓으면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오늘은 어찌어찌 해냈더라도 내일은 버거워지고 그러다 무너지는 거죠.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건 나를 이해해주는 계획입니다. 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기분 안 좋은 날도 예상하고 잠깐 멈춰도 괜찮은 그런 계획. 예를 들어 볼게요. 3시간 공부하기 대신 20분 집중해서 공부하기, 차 한 잔 마시며 쉬기, 이해한 부분 정리하기.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더 현실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는 실패의 사이클을 볼까요? 1일차, 동기부여 최고조 2일차, 잘하지만 피로감 슬슬 3일차, 흐름 깨짐 4일차, 자책과 죄책감 5일차, 결국 포기 6일차, 비교와 슬픔 7일차, 다음 주엔 진짜 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또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의 진짜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믿게 되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은 자신을 몰아붙일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할 때 나옵니다. 예시를 조금 더 볼까요? 너무 큰 일처럼 느껴지는 작업을 작게 나누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집 정리하기, 깨끗한 옷 넣기, 싱크대만 닦기, 방 창문 열고 10분 환기하기. 예, 한국어 공부하기, 자막 있는 짧은 영상 1개 보기, 단어 5개 소리 내어 따라하기, 마음에 드는 문장 1개 적어보기. 예, 콘텐츠 만들기, 아이디어 3개만 써보기, 그중 하나 골라보기, 1분 테스트 영상 찍어보기. 이렇게 나누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뇌가 즉시 반응합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시작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 하루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계획은 오차 범위를 허용합니다. 진짜 좋은 일정표는 당신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당신 곁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제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매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만 뒤처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건 그 사람의 보여주는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뒤의 쉼표들을 보지 못하죠. 그들이 주저앉는 날, 불안한 밤,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아침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흔들립니다. 모두가 멈춥니다. 모두가 느낍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런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더 몰아세우는 차이, 당신은 누구와도 같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걸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찾고 나면 조금씩 흐름이 생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음번에 계획을 세울 땐 이렇게 해보세요. 지친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일정을 적어보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작게 나누고 잠시 멈춤도 괜찮다고 써보세요. 예시, 침대 정리하기, 책 1쪽 읽기, 10분 동안 부담 없이 글 써보기, 편안한 음악 듣기, 눈 감고 3분 쉬기. 이런 일정은 당신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당신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해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콘텐츠를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지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계획 중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가장 발목을 잡는 건 뭔가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당신의 고민을 듣고 그에 맞는 영상을 꼭 준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우리는 계획을 잘 세워놓고도 지키지 못할까요? 당신의 일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급하지 않게, 당신의 속도로, 가볍게.